네, 4년 전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감염 증상을 일으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제라도 이전 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전합니다. 4년 전 25명이 집단 감염된 경기도 성남의 통증주사 감염 사고를 조사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입니다. 주사제를 조제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균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식염수통에 주사제를 섞어 환자들에게 주입할 혼합액을 만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액에서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완벽했어요.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고쳤겠죠. 예. 근데 고칠 게 없어요. 어떻게 더 고쳐요? 당시 확인된 감염 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전에도 다른 감염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혼합제를 주사한 환자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조사해가지고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철저한 추적 관찰 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내부 자료부터 검토를 해보고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주사 감염 사고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중재원 감정서를 분석해봤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452명 가운데 주사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모두 110명. 이 가운데 6명은 심각한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광주의 한 71살 남성은 척추에 통증 주사를 맞은 뒤 염증과 신장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강원도 속초의 38살 여성은 허벅지에 통증 주사를 맞고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경남 지역 58살 남성 역시 허리에 통증 주사를 맞고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숨졌습니다. 110건에 이르는 주사 사고 절반 이상은 이른바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